로그 함수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쏟아놓은 순서가 지수 함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지수 함수랑 역함수 관계라는 특징을 이제 추가로 배우게 돼요. 그거 말고는 이제 다 똑같거든요. 자, 이 얘기는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지수 로그 함수에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한번 보면 정의역 집합에서 1대1 함수가 된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x에 대해서 fx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면 역함수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극값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극값이란 건 미분법에서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때 극값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을 하더라도 함수 fx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을 가지고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자, x를 y로 y를 x로 바꿀게요. 그러면 x는 a의 y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y는 로그 a의 x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은 그대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의 x, 그 다음에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그 함수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일단은 y는 2의 x제곱의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냐면 y는 로그 2의 x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게 됩니다. 지수함수의 정역은 실수 전체였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였는데,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뀌어서 로그 함수의 정역은 양의 실수 전체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지수함수는 0,1을 지났었죠.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1,0을 지나겠죠. 뭐 1,2 같은 경우에는 2,1로 지난다.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인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y는 로그 2분의 1의 x다. 이런 개형이 그려진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0을 지나죠. 그리고 지금 감소하는 형태가 되죠. 2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에도 감소하는 형태였는데 역시나 로그 함수도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반화하면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로그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요. 밑이 지금 0과 1 사이가 되면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위로 올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여러 개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보면 y는 로그 4의 x, 즉 밑이 4, 밑이 3, 밑이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보면 밑이 클수록, 그쵸? 2, 3, 4니까 밑이 클수록 1사분면상에서 x축에 더 많이 붙어 있죠. 더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 있죠. 그쵸? 그럼 제일 작은 건 4분의 1이죠. 즉 4분의 1이 제일 작을 때, 이때 이 4사분면상에서 x축에 가까운 그래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밑이나 아니면 뭐 다른 조건들이 문자로 나왔을 때 이 그래프의 대소 위치를 파악을 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대소 위치를 가지고
밑의 어떤 크기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숫자로 나와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밑이 커질수록 1, 4분면에서, 그리고 이제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밑이 작을수록 4, 4분면에서 x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y는 로그 2x, 로그 3x, 로그 4x가 2분의 1의 x, 3분의 1의 x, 4분의 1의 x랑 각각 이제 x축 대칭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뒤에서 좀 한 번 더 아마 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y는 로그 a의 x와 y는 로그 a분의 1 x는 x축 대칭 관계라는 거 여기서 한번 보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 중에서 둘 다 1보다 클 때 b가 더 크죠? 자, 어때요? 자, 1, 4분면상에서 더 x축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는 a와 b 중에서 b가 더 크죠? 큰 경우에는 4, 4분면에서 x축에서 멀어지고, 작은 게 지금 보면 x축에 더 어떻다? 가깝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밑의 크기에 따라 함수값의 크기 비교를 또 한번 볼 건데, 자, x1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보시면 여기 로그 b의 x1이 있고 로그 a의 x1이 있죠. 자, b가 더 어때요? 더 컸어요. b가 더 컸을 때 1, 4분면상에서 x축에 더 가까웠으니까 함수값은 누가 더 크다? 로그 a의 x1이 로그 b의 x1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0과 1 사이인 a를 밑으로 갖는 로그 함수와 이번에는 1보다 큰 밑이 b인 로그 함수에 대한 x1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봤을 때 로그 b의 x1이 더 크죠. 그 다음 0과 1 사이인 상태에서 지금 a가 b보다 작죠. 그쵸? 더 작으니까 4, 4분면상에서 어때요? 로그 a의 x가 x축에 더 가깝죠. 자, 그리고 x1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로그 a의 x1, 로그 b의 x1, 로그 a의 x1이 더 크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소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질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성질을 볼 건데, 첫 번째는 정의역이 항상 우선에서 나오게 됩니다.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즉 y는 로그 ax인데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치역은 실수 전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밑이 1보다 클 때 자, 증가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0과 1 사이가 될 때 감소함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1대1 함수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1,0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y축, 즉 x는 0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로그 함수의 성질이 있으니까 이 성질은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예제를 하나 볼 건데, y는 로그 a의 x 제곱이랑 y는 2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y는 로그 a의 x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 x 제곱이니까 이 진수 조건에 의해서 x 제곱이 0보다 크죠. 그쵸? 그럼 x 제곱이 0보다 크다면 x는 0만 아니면 되거든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는 다 가능해집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 2가 내려와서 여기 내려왔죠? 2 곱하기 로그 ax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0보다 큽니다.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왜 어떻게 이제 차이점을 표현을 하게 되냐면, y는 로그 a의 x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 2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죠? 내려왔을 때 절대값 x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를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식이 주어졌다면 0보다 큰 경우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y는 로그 a의 x제곱 그래프의 형태와 2 곱하기 로그 a의 x의 그래프의 형태는 다르다. 처음에 문제에서 식이 이렇게 주어졌느냐 아니면 이렇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제를 볼게요. 자, 대소비교인데 우리가 대소비교는 기본적으로 빼거나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예전에 배웠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자, 이번엔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역시나 대소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로그 A의 B, 로그 B의 A를 크기 비교를 하겠습니다. A랑 B는 1보다 클 때. 자, Y는 로그 AX랑 Y는 로그 BX의 그래프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로그 A의 B, A의 B 같은 경우에는 A랑 B 중에서 B가 크죠? 그래서 B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여기입니다. 그쵸? 이게 로그 A의 B예요. 자, 그런데 로그 B의 A 같은 경우에는 A가 여기 있죠? 요렇게 해당하는 함수값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로그 B의 A가 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소 비교는 어떻게 되느냐?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보다 더 크구나, 로그 A의 B가 더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1, 2, 3분의 특징들을 볼 건데 F 한 다음에 PQ가 돼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 자, 근데 이걸 로그 AX에 대입을 하게 되면 로그 A의 PQ죠. PQ가 곱해져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덧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로그 A의 P 더하기 로그 A의 Q예요. 그러면 FP 더하기 FQ가 되겠죠. FPQ가 FP 더하기 FQ가 된다. 아, 그러면 로그 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역으로 유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FQ분의 P라고 돼 있을 때 그럼 로그 A의 Q분의 P거든요. 그러면 로그 A의 P 마이너스 로그 A의 Q입니다. 그러면 FP 마이너스 F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나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면 fx는 로그 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역으로 역시나 유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p의 n제곱, 즉 로그 a의 p의 n제곱인데 이 n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n 곱하기 로그 a의 p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a의 p는 fp니까 n 곱하기 fp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어떠한 함수인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1, 2, 3번과 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러면 fx는 로그 함수겠구나, 로그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역으로 유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을 배울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fx를 로그 ax 및 1보다 큰 상태를 가지고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f-x죠. 즉 x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x 부호가 반대면 y축 대칭이었죠. 그래서 1번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fx 같은 경우에는 y 값이 반대죠. y값이 반대면은 x축 대칭이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도 반대고 y도 반대죠. 부호가. 그런 경우에는 원점 대칭이 형태가 나타나게 되더라.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런 형태로 그어봤을 때 이렇게 특정 점을 잡고 원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형태로 특징을 갖게 됩니다. 됐죠? 모든 함수에서 그런 특징을 가져요. 어떤 특징? x부호가 반대면 y축 대칭, y부호가 반대면 x축 대칭, xy 부호가 반대면 원점 대칭이 되니까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y는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을 한다면 식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자, y축 대칭인 경우에는 x부호가 반대죠. x부호가 반대니까 자,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자, 근데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이 되면 y부호가 반대죠. y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 자, 또는 y는 로그 2의 x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x랑 y 부호가 다 반대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 또는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로 식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평행 이동을 볼게요.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그 평행 이동을 배울 때 점근선이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역함수 관계인 로그 함수는 반대겠죠. x축 점근선이 x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의 x-1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그래프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로그 2의 x가 1,0을 지났었는데 이 1,0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2,2로 갔죠 지금. 그쵸? 그리고 원래 점근선이 지금 보면 x는 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x축 평행 이동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걸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y는 로그 a의 x,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평행 이동을 한번 보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y-n은 로그 a의 x-m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n을 넘겨서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n보다 크다.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하기 전에 1,0을 지났었는데 평행 이동을 하고 나면 m 플러스 1,n을 지나게 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볼게요. 자, 예제를 볼 건데, 자, 그래프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페이지에 나온 거 정의역, 치역, 점근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4에 x 플러스 2 더하기 3이죠. 그럼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치역은 실수 전체고요.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정의역 x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점근선은 x는 0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보면 요 경우, 즉 정의역은 x는 1보다 작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 점근선은 x는 1이 된다. 라고 이제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보면 y는 마이너스 로그 4의 x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3이죠. 그쵸? 점근선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도 역시나 점근선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x에 해당하는 x절편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점근선도 어떻게 된다? x는 1이죠. 정의역이 x가 1보다 작았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의 순서를 바꿨을 때 식이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y는 로그 2의 x를 요 1, 2, 3, 4번에 해당하는 순서대로 한번 식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는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y-4는 로그 2의 x-1. 자, 이렇게 한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x축 대칭 이동은 y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더라.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평행이동은 똑같이 시키고 자 y축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y-4는 로그 2의 x-1인데 이 경우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럼 x부호를 반대를 사용을 하면 y-4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돼요. 됐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먼저 할 거예요.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부호가 반대였죠.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x.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y-4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1이 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1 플러스 4가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할게요.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이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y-4는 로그 2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체에 괄호가 들어가 있죠. x-1. 그래서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4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 해당하는 이 부분, 요 부분하고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대칭, x축 대칭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x축 대칭 이동을 한 뒤에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식이 어떤 차이점을 갖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y축 대칭을 한 것과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 이동을 한 것의 그 결과가 식의 결과가 어떠한 차이점을 갖게 되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려볼게요. 이 관계. 자,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8 곱하기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은 y는 로그 2의 8 곱하기 x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로그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로그 2의 8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y는 로그 2의 x가 있고 y는 로그 2의 8 곱하기 x 플러스 2. 이게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로그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3이었죠. 이렇게.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더라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y는 로그 a의 kx, 이 그래프는 로그 a의 kx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죠. 그러면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로그 a의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됐죠? 그 다음, 자, 예제를 하나 볼게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2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있을 때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로그 2분의 1의 x-2 플러스 1이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2 마이너스 1, 또는 이 2분의 1을 이렇게 2로 바꾸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갈 테니까 y는 로그 2의 x-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x축 대칭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y축 대칭. y축 대칭 같은 경우에는 x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또는 역시나 y는 밑을 2로 바꿔서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자,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입니다. 자, xy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또는 요 2분의 1을 밑을 2로 바꾸면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근선이 원래 x는 2였는데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x절편이 4였는데 마이너스 4로 바뀌었다. 이런 형태로 원점 대칭의 그래프를 표현을 할 수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네 번째 소단원입니다.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 경우도 특정 구간을 주게 돼 있어요. 특정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그다음 플러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에 지금 밑이 2죠. 1보다 크죠? 그러면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될 거냐면 0일 때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0을 대입하면 로그 2에 0 플러스 1 더하기 1이 돼서 1이 최소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3에서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로그 2에 3 플러스 1 더하기 1, 즉 3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밑이 이번에는 2분의 1이었다면 그럼 반대가 되겠죠. 그죠? 0과 1 사이인 밑을 가지기 때문에 0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돼요. 즉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에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로그 2분의 1에 3 플러스 1 더하기 1이 돼서 이 경우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정리하면 자, 지금 양의실수 mn에 대해서 x가 지금 n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로그 a의 x가 어떻게 되느냐, 최대 최소가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m에서 최소, n에서 최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면 m에서 최대, n에서 최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소단원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볼 건데 첫 번째 예제를 볼게요. 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보다 크죠?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최대값은 언제가 되겠느냐? x가 2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에 2 플러스 2, 요거 4죠. 그렇죠? 그래서 2가 최대값이 되고요.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0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밑이 3분의 1이죠. 그럼 감소함수입니다. 그럼 최대값은 x가 5일 때 자, 로그 3분의 1에 5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되고요. 최소값은 x는 11일 때 1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 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를 보면 진수 자리에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0이라고 돼 있어요. 1, 2번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 x-3의 제곱 플러스 3꼴로 완전 제곱꼴로 바꾸고요. 진수 자리에 있는 2차식을. 그러면 밑은 지금 어때요? 밑은 2니까 1보다 크죠? 그럼 증가함수거든요. 그러면 x-3의 제곱 플러스 3에 갖고 있는 그 범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았기 때문에 자, 2차 함수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면 여긴 2, 5였죠. 즉 x가 3일 때 어때요? 3이라는 최소값을 갖고요. 5일 때 7이라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x-3의 제곱 플러스 3을 만약에 t라고 한다면 t의 범위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 로그 2의 3이 되는고요. 그 다음에 t는 어디서? 7에서 최대값 로그 2의 7을 갖게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예제 볼게요. x의 범위가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일단은 로그 2의 x꼴이 반복이 되게 되면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러면 치환을 했을 때 범위도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죠? x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상태에서 밑이 2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2의 4분의 1, 로그 2의 x, 로그 2의 4가 되거든요.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로그 2의 x를 t로 뒀으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t에 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즉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최소가 되겠느냐?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마이너스 1 때 최대값 5를 갖겠죠. 뭐 그래프로 한번 보게 되면 요게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라면 여기가 1이죠. 그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는 이쯤, 2는 여기쯤 있을 거예요. 여기서 최소 마이너스 1 때 최대, 이게 5고 이게 마이너스 4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소를 이제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볼 건데,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로그 6분의 1의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루트 6의 루트 2, 그 다음에 로그 36분의 로그 2, 이 대소 비교를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은 6이라는 숫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36 같은 경우에는 6의 제곱이니까 6이라는 숫자가 공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ABC를 6을 위치로 하는 로그로 바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소 비교를 할 때 공통이 되는 숫자가 있을 때 그 공통이 되는 숫자 위주로 식을 변형을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6의 마이너스 1제곱 3. 그럼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2분의 1 곱하기 로그 6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을 다시 이 진수 자리로 옮겨 놓으면 로그 6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6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을 역시나 이렇게 앞으로 빼면 로그 6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로그 6의 제곱분의 로그 2인데 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6의 제곱에 2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요 2는 앞으로 빼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6의 2가 돼요. 그럼 2분의 1은 진수로 자리를 옮겨버리면 로그 6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로그 6의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3, 2에 해당하는 함수값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C가 로그 6의 루트 2, A가 로그 6의 루트 3, B가 로그 6의 2. 그래서 크기 비교가 이렇게 C, A, B, B가 가장 큰 경우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이 공통적인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6을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로그 함수처럼 그래프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게요. 이 예제에서는 그래프의 어떤 기울기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y는 로그 2의 x-1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ABC의 대소를 비교를 할 건데요. 지금 보면 A는 여기 저기 소문자 A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2의 A-1, 그 다음에 B분의 1, 로그 2의 B-1.
b-a분의 1 로그 2의 a-1분의 b-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이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매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A, 로그 2의 A-1 그 다음에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볼 수 있거든요. 즉 A-0분의 로그 2의 A-1-0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B, 로그 2의 B-1 그 다음에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즉 B-0분의 로그 2의 B-1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이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B, 로그 2의 B-1 그 다음에 A, 로그 2의 A-1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분모가 어때요? B-A 분의 분자가 로그 2의 B-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A-1이 되겠죠? 여기 지금 진수 자리가 나눗셈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뺄셈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점이 있죠? 자, 이 지점이 A, 로그 2의 A-1 그 다음에 이 지점이 B, 로그 2의 B-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비교를 해봤더니 A의 기울기가 가장 어때요? 작고 그 다음에 B의 기울기가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에 C의 기울기가 가장 크더라. 그래서 A, B, C의 크기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크기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이용을 할 수도 있다. 기울기를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1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역함수 관계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AB가 4루트 2라고 얘기를 했을 때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지수 로그 함수에서 1차 함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1차 함수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의 위치를 꼭 체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1차 함수의 x절편하고 y절편을 이렇게 8,0이랑 0,8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m으로 줄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c, 여기가 d. 그죠? 그러면 a와 b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함수 위에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를 보시면 y는 x대칭입니다. 중점이 y는 x 위에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AB가 4루트 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요 절반에 해당하는 거는 2루트 2가 될 거예요. 여기도 2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y는 x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어때요? 역시나 같겠죠. 그쵸?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갖게 되겠느냐? 일단은 이 부분을 보면 이 전체 길이가 어떻게 돼요? 8루트 2거든요. 근데 여기가 4루트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그럼 이 부분도 합쳐서 4루트 2가 됩니다. 근데 길이가 같으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여기도 2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요? AD, 그 다음에 AM, 그 다음에 BM, 그 다음에 BC가 전부 다 2루트 2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 점 A 같은 경우에는 C와 D를 그쵸? C와 D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거든요. 즉 A의 좌표는 2,6이 됩니다. 그쵸? 2,6은 Y는 A의 X제곱 위의 점이죠.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A제곱이고요. Y가 6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A제곱이 6이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루트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1차 함수가 있을 때는 1차 함수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의 위치들을
파악을 해서 특징을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해석에서는 대칭성 역함수 관계의 1차 함수와 같은 그래프의 특징을 잘 써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된다? 1차 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점, 지수 로그 함수의 관계, 지수 로그 함수가 반드시 지나는 점, y는 x 대칭이라는 것. 자, 이런 특성을 잘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섯 번째는 이제 로그 방정식입니다. 자, 로그 방정식은 어떤 경우냐? 지수 함수에서 미 또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지수 방정식이었던 거죠. 그러면 로그 함수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로그 함수에서는 역시나 미지수가 어디에 있을 때, 진수나 미치에 있을 때 로그 방정식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y는 로그 a의 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여기서 y는 k하고의 이렇게 교점은 반드시 몇 개 존재하죠? 한 개 존재합니다. 한 개. 그쵸? 그래서 로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로그 방정식의 해가 한 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x값도 한 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그는 어떻게 된다? 유일하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근이 유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테니까 일단 지금은 로그 함수의 근은 유일하게 개수를 따라간다. 근이 한 개 나오면 그 근이 계속 한 개다 라는 사실은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로그 방정식의 유형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유형은 지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보시면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라고 되어 있을 때 밑이 같죠. 그럼 fx랑 gx랑 같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fx랑 gx는 0보다 커야 된다. 항상 이 진수 조건, 그 다음에 미체 조건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 a의 fx가 b인 경우에는 자, a를 이렇게 밑으로 취해서요. fx는 a의 b제곱이다. 이렇게 활용해서 풀 수 있고요. 요 세 번째는 역시나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로그 a의 x의 꼴이 반복되는 경우 당연히 치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지수 방정식이랑 차이점은 우리가 a의 x제곱의 꼴을 t로 치환을 했을 때 t는 반드시 어떻게 됐었어요? 0보다 컸었죠? 자, 그런데 로그 a의 x 같은 경우에는 치역이 어땠습니까? 실수 전체였으니까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했을 때는 t의 범위도 실수 전체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진수가 같은 경우 자, 로그 a의 fx, 로그 b의 fx로 밑이 다르고요. 지금 진수 자리가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밑이 같거나 아니면 fx가 1이면 되겠죠. fx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로그 값이 0이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 로그 방정식의 유형을 뭐 똑같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를 볼게요. 첫 번째, 로그 2의 2x 플러스 1은 1이다. 자, 이 얘기는 진수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x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이 2가 되면 되겠죠? 여기가 1이니까. 그쵸? 그러면 x는 2분의 1이 나오고요. 이 진수 조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해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그쵸? 그러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고요.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돼요. 자, 이제 해를 구해보면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3x가 2였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는 4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고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수 범위를 보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커야 되는데 이 두 해 모두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4가 해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의 16x인데 요거 16x는 분리할 수 있죠. 로그 2의 16 더하기 로그 2의 x로. 그쵸? 그러면 로그 2의 1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럼 4로 내려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걸 전개를 하게 되면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러면 로그 2의 x를 어떻게 한다? 치환을 한다.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요. t 마이너스 4 곱하기 t 플러스 2는 0이라서 t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가 4 또는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럼 4인 경우에 x는 16이고요.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여기서 진수, 즉 x 범위는 어때요? 0보다 크죠? 자, 그래서 둘 다 0보다 크니까 해를 가지게 돼요. 자, 네 번째 볼게요. 로그 2x에 3x 플러스 1, 로그 x제곱 플러스 1에 3x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진수 조건을 한번 볼게요. 3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리고 미체 조건을 보면 2x가 0보다 커야겠죠? 그럼 x는 0보다 크고 2x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즉 x는 2분의 1이 될 수는 없다. 자, 여기도 있어요.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이 1이 되면 안 된다. 즉 x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밑이 같은 경우, 밑이 같다면 2x랑 x제곱 플러스 1이랑 같겠죠. 그 얘기는 x가 1이 나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밑이 만약에 다르다면 여기 나와 있는 3x 플러스 1, 여기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로그 값이 0이 될 테니까. 그럼 3x 플러스 1이 되려면 x는 0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x는 0이 되면 안 됐었죠? 그쵸? 그러면 0은 제외하고 방정식의 해는 1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진수 조건, 미체 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지금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죠. 그러면 양변의 밑이 3인 로그를 취해요. 그러면 로그 3의 27의 x에 로그 3의 x제곱이 되거든요. 자, 우변은 로그 3의 x제곱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로그 3의 x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27x, 그 다음에 2 곱하기 로그 3의 x입니다. 그러면 로그 3의 27 더하기 로그 3의 x로 분리가 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로그 3의 x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 곱하기 3 플러스 t는 2t가 되고요. t제곱 플러스 3t는 2t니까 t제곱 플러스 t는 0이 돼요. 그러면 t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로그 3의 x가 0이 되려면 x는 1이 돼야 되고요.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예제 볼게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6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예제입니다.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봐두세요. 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고요. 이때 두 근을 t에 관한 식이니까 t1, t2라고 하게 된다면 t1은 로그 2의 알파, t2를 로그 2의 베타로 둘 수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t1, t2를 더하면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가 되거든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t에 관해서 내가 2차 방정식을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은 0에서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지금 뭘 써야지? 합을 써야 되죠. 뭘 구하려고 하는데? 알파 베타를 구하려고 하는데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는 두근의 합을 쓴다. 그래서 t1 더하기 t2는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가 되고요. 즉 이게 2죠. 알파 베타는 얼마다? 4다. 됐죠? 알아둬야 될 점은 뭐다? 자, 로그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을 구하는데 치환한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서는 합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로그 부등식입니다. 진수 또는 미체,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로그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나 주의해야 될 점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때를 주의를 해야 돼요. 됐죠? 이 경우도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 유형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읽으시면서 이해하는 정도면 됩니다. 첫 번째, 밑을 같게 하는 경우. 자, 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면 fx랑 gx랑 크기 비교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근데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꼴을 기억을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x의 꼴이 반복되면 치환이고요.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 만큼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미체 미지수가 있는 경우, 자, 미체 범위 나눠야겠죠.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나 역시나 뭘 취해서? 로그를 취해서 부등식을 풀어야 한다 라고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첫 번째를 한번 볼 건데 로그 9의 x-1, 로그 3의 x-3이 있어요. 그러면 진수 조건을 보면 x-1이 0보다 크고요. 그럼 x는 1보다 크다는 얘기죠. x-3이 0보다 크고요. x는 3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두 경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x는 3보다 크다. 자, 9를 보면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x-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x-3 쓰고요.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로그 3의 x-1 그 다음에 로그 3의 x-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밑이 같죠? 자, 그러면 진수끼리 크기 비교를 하는데 부등호가 안 바뀐다. 그러면 x-1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보다 크다. 자, 이걸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작고요. x-2 곱하기 x-5가 됩니다. 그럼 x는 2보다 크고 5보다는 작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3보다 커야 했어요. 그래서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자, 이때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크고요. x-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보다 큽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x는 2보다 크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로그 2의 x 곱하기 x-2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x 곱하기 x-2는 8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밑이 2였으니까 1보다 크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x-4 곱하기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런데 진수 조건이 뭐였으니까 x가 2보다 컸으니까 최종적으로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진수 조건 여기 보면은 2x, 4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크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로그 2의 2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4x인데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의 2x, 로그 2의 4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2를 곱했어요.
그럼 여기 6이 12로 바뀌겠죠. 그러면 1 플러스 로그 2의 x, 2 플러스 로그 2의 x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2가 12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0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죠.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5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즉 t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t가 로그 2의 x였죠. 자, 그러면 양변에 밑이 2인 지수를 취하면 자 2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2의 로그 2의 x, 그 다음에 2의 제곱, 요거 2랑 x랑 바꿀 수 있으니까 x만 남게 돼요. 그러면 x는 3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진수 조건 확인하시고요, 항상.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나 양변의 그 밑이 2인 로그를 취할게요. 그럼 로그 2에 마이너스 로그 2x, 저 요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바꾼 거고요. 자 여기도 로그 2의 16분의 x의 세제곱이다. 여기 마이너스 로그 2x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누기니까 빼기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16이다. 그러면 로그 2의 x제곱, 자 이쪽으로 넘긴 거죠.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돼요. 역시나 치환하죠.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고요. 그럼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t가 로그 2의 x였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역시나 밑을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바꾸니까 x만 남고요. 2의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x의 범위는 16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돼요. 됐죠? 그래서 항상 그 진수 조건 신경 쓰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볼게요. 정리를 좀 할 건데 로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소단원 순서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다. 그리고 정의를 배웠고 성질을 배웠고 그 다음에 평행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 있죠. 그리고 이제 로그 함수에서 이제 최대 최소도 배웠으니까 그거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소단원 순서 기억하시면서 그 소단원에서 뭘 배웠는지를 항상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로그 함수 개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